대입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측 가능성과 준비 가능성에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동일한 규칙 안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곧 국가가 설계하는 공정한 평가 체계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평가원이 수능 출제 방향으로 제시하고 호언장담했던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이번 2026 수능에서도 철저히 깨졌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어 영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독해 지문은 난이도가 미국 대학 1학년 수준이었고, 독해 문항 28개 중 약 40%가 고교 영어 2 교과서 4종 최고 난이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절대평가 전환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1등급 비율 3.11%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어 시험, 국어 시험 끝나고 아이들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울면서 나간 학생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오승걸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평가원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매번 반복되는 널뛰기 난이도와 불수능 참사, 이 혼란의 대가는 오롯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불수능 사태를 틈타 학원가에서는 수능 영어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능이 초등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 지옥으로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와 킬러 문항 논쟁, 사교육 유발 논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수능의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의 법적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수능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능 출제 시 교육과정 준수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평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해당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안에 자리 잡도록 해 우리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 출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괴물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면서 이를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킬러 문항이 등장하게 되었고, 학교 교육만으로 또 수능과 내신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어서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2023년 킬러 문항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최근 감사원도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지난 11월 13일 2026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관련하여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어 출제해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수능 출제 방향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킬러 문항의 출제 관행이 해소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능 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와
아토스 지수를 활용한 수능 영어 영역의 독해 지문 난이도를 분석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을 분석한 결과 총 46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먼저 공통 21번 문항은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고 인위적으로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복잡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 22번 문항은 지수 방정식을 포함하는 미지수가 4개인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고 기하 선택자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분 30번 문항은 절대값이 2군데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역함수와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의 경우 아토스 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수능 시험 범위인 영어2 교과서 4종의 지문 난도보다 2026학년도 수능의 지문 난도가 최대 5학년이나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장 격차가 심한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지문 최고 난도는 미국 중2 수준인데 반해 수능은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되는 현실입니다. 난이도 비중 측면에서도 수능 독해 문항의 40%는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2 교과서 3종은 100%의 지문이, 1종은 87.5%의 지문이 AR 10학년, 즉 미국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난이도였지만 26학년도 수능의 경우 39.28%의 지문이 AR 11학년에서 13학년, 즉 미국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즉 수능 시험 범위로 지정된 영어2 교과서 수준의 학습으로는 수능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로 올해도 학교 교육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 출제를 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교육부와 평가원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시급히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백승하 국회의원이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것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 출제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은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초중고생 자살수가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풍토에서 협력과 상생의 풍토로 전환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한 첫 걸음에 국회와 교육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